네, ETF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윤 선생 ETF 교실 오늘도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매주 시장 동향 체크하고 있고요. 또 주간 이슈 가지고 ETF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어떤 이슈 준비되어 있는지 주간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금속 ETF네요. 금속 ETF 다시 반짝일까라는 주제로 금, 은, 구리 뭐 이런 것들 달려 있는데요. 오늘 금속 ETF를 준비하셨어요. 네. 조금 이제 지난주에 살짝 반등을 좀 모색을 했어요. 이제 네. 화면 보시면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난주 좀 주간 단위로 보면 은이라든가 백금, 팔라듐 이외에도 희귀금속, 채굴 이런 쪽들이 좀 반등을 시도를 했고요. 물론 이제 화요일 날 그 CPI 지표 나오면서 좀 전반적인 좀 하락을 했지만 네. 워낙 이제 국내에서 이제 관심사가 많은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자산 배분 측면에서라든가 좀 관심도가 좀 높은 영역이다 보니까 이번 주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지금 당장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 관점에서 고려해 보세요라는 것들만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쭉 관심권에 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의 시세와 관계없이 금속 ETF 어떤 건지 좀 보는 거 이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키워드로 일단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금속 ETF 관련해서 좀 키워드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역시나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자산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이제 많이 뭔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어떤 주식이라든가 채권과의 어떤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자산 배분 용도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원자재 내에서도 어떤 이제 에너지, 금속, 농산물 이런 것들로 좀 구분이 또 되고 금속 내에서도 또 귀금속, 산업금속 이런 식으로 좀 배분, 좀 네. 이렇게 다 구분이 좀 상세하게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자산 배분 측면 그리고 개별 키워드 두 번째인 이 개별 이슈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7월달에 다뤄드렸던 굴이라든가 혹은 친환경 관련해서 좀 굉장히 좀 핫했던 이제 팔라듐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개별 국가별로 좀 이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한국, 홍콩, 일본 중에 좀 어떤 개별 금속에 좀 가장 진심인 국가 한국입니다, 사실. 예, 미국은 어떤 개별 금속이라든가 혹은 채굴 산업 대상으로 해서 좀 굉장히 다양하게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떤 개별 금속을 대상으로 해서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같은 것들이 좀 굉장히 촘촘하게 좀 상장이 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홍콩 같은 경우는 주요 금속 대상으로 해서 좀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다양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얼마든지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3번째는 롤오버랑 변동성을 꼽았어요. 좀 이제 리스크 사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관련된 투자를 좀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죠. 거래대금 측면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나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관련된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좀 주의하십사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키워드로 좀 꼽아놨습니다. 주의할 부분까지 해서 키워드 3가지로 꼽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금속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개별 이슈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금속 ETF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꼽으셨어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팔라듐. 팔라듐. 지금 소폭 이제 수요 좀 회복하고 있고요. 전체 수요는 이제 2020년도에 좀 하락을 했었어요.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떤 전방 산업의 어떤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좀 감소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소폭 좀 회복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좀 지난주에 좀 반등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차를 이제 예약을 걸어놨는데 대기가 거의 한 1년 반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가까이 얘기를 했다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더 늘어났어요? 네, 점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좀 공급이 굉장히 적체가 되다 보니까 이 팔라듐의 전방 산업인 차량 생산 자체가 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팔라듐 수요 자체도 좀 확 늘어나지 못할 거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하락을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이 재고가 좀 완화가 됐다. 재고 수준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지난주 반등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팔라듐 같은 경우는 전체 수의 80% 이상이
백금 같은 경우는 전체 수의 40% 이상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예, 네. 자동차의 어떤 매연 저감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이제 금리가 이제 지난주에 소폭 이제 잠깐 이제 살짝 빠지면서 네. 이제 이런 기사까지 나오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좀 보였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개별적인 이슈에서 전방의 재고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팔라듐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지켜볼 만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금 관련 이슈도 가지고 오셨어요. 금 가격은 뭐 최근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그렇죠. 있죠. 지금 전혀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좀 네. 보이고 있는데요. 좀 닦아야 되는데 이렇게. 네, 역시나 이제 무이자 자산이다 보니까 이제 음. 금리랑 이제 역의 상관관계가 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자,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일정 시점에서 금 가격의 어떤 반등을 좀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금 자체로도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 금 가격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이제 금강주 ETF를 통해서도 좀 일정 부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지난 7월에 소개해드렸던 구리 같은 경우는 어떤 네. 경기 회복이라든가 반등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전히 좀 관점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전반적인 부분은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어떤 ETF들이 있는지 바로 좀 볼까요? 우선 좀 대표적인 이제 금 관련 ETF, 티커로는 IAU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습니다. 네. 좀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기존에 가장 대표적인 금 관련, 금 가격을 따라간 ETF는 GLD라는 골드를 연상시킨 네. 이제 GLD 티커를 간 ETF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IAU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 보수를 좀 더 낮춰서 좀 이제 상장이 돼서 네.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이게 금 현물을 말 그대로 그냥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반적으로 원자재 선물을 보유하고 ETF에서 좀 나타나는 뭐 롤오버라든가 이런 이슈들은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물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이 금을 캐는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 대표적인 ETF가 GDX라는 티커를 가진 네. ETF가 있고, 이 팔라듐 실물을 가지고 있는 ETF가 역시나 팔라듐을 연상시키는 PALL 티커를 가진 ETF가 있습니다. 이외 금속들과 관련되어 있는 ETF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뭐 구리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좀 구리.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역시나 7월달에 역시나 소개해드렸던 네. ETF입니다. 이제 CPR 티커를 가진 ETF는 이제 구리를 편입하고 있는 ETF고요. 네. 이외에 이제 구리 채굴업에 좀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COPX 티커를 가진 이제 구리 채굴업 네. ETF도 역시나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금속 ETF를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 개별 이슈들, 어떤 ETF가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쯤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원자재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네. 특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레버리지라든가 레버리지 인버스 관련된 것들은 좀 굉장히 좀 주의하십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네.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 초에도 당장 이제 니켈 인버스 레버리지 ETN이 상장 폐지가 됐어요. 네. 그 니켈이 하루 동안 60%가 그렇죠. 올라가면서 상장 폐지가 네.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십사.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 정리하고요. 이제 시장 전체적인 ETF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본다면 어땠을까요? 네, 우선 이제 키워드 정리된 장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전반적인 이 등락 키워드, 친환경, 금속 상승, 그리고 중국 기술 약세 정도로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했던 ETF들 좀 살펴보시게 되면 금속 채굴이라든가 우라늄, 이제 어떤 에너지 가격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대체재로 이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2차 전지라든가 클라우드 관련된 ETF들도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중국 기술은 아래쪽으로 있는 거네요. 하락의 키워드. 자, 네. 그러면 시장 동향을 좀 볼 텐데 미국 시장이 그 전주에는 자금이 유출로 돌아섰었어요. 지난주는 어땠을까요? 네, 지난주는 이제 자금 유입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다시? 네, 네. 30억 달러 정도 좀 자금 유입을 보였고요. 카테고리별로는 이제 미국 대형주에 44억 달러 정도, 그리고 미국 단기채, 그리고 하이드채 등의 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형 성장 관련해서는 좀 24억 달러 정도 좀 유출 보였었고요. 네. 자, 그러면 좀 쪼개서 어떤 게 오르고 내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상승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상승 키워드, 블록체인, 채굴 관련 우라늄 정도로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금 이제 1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산업
테마 ETF인 티커론 CRPT 네. ETF입니다. 16% 정도 올랐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나타나 있는 니켈 ETF가 지금 6위예요. 지금 1위부터 5위까지는 전부 다 지금 블록체인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이제 뭐 희귀광물 채굴 테마라든가 우라늄 채굴 산업 ETF들 상승률 상위에 올랐고요. 자, 연이어서 이제 주식형 좀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바꿨습니다.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상승률 상위에 네. 주식형 내에서는 올랐고 이에 뭐 구리 채굴업이라든가 뭐 철강 산업까지도 좀 상승률 상위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금속 ETF 이야기했는데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꽤 눈에 네. 띄네요. 그럼 하락의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죠. 네. 하락 키워드는 이제 대체자산 쪽에서 그 탄소 배출권,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고요. 이외에는 이제 마리아나 산업 테마도 역시나 또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순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탄소 배출권 ETF인 GRN, 티커를 간 ETF가 15% 정도 하락을 했고 천연가스 ETF 역시도 대략 한 9%대 하락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내용 좀 보죠. 네, 우선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좀 자금 유입은 좀 지속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규모 자체는 좀 축소가 됐지만 이 세부 내역들 좀 뜯어보면은 질은 좀 나쁘진 않아요. 네. 전반적인 자금 유출은 인버스 계열에서 좀 발생을 했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대형주 인버스에서 한 1,400억 정도, 그다음에 한국 중소형주 인버스에서도 한 230억 정도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에선 어떤 게 오르고 내렸는지 바로 키워드로 확인해 볼까요? 네, 그 국내 이제 상승 키워드를 좀 꼽아보면 이제 중국 글로벌 친환경 관련된 테마 ETF들 그리고 농산물 ETF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좀 순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중국 태양광 테마 ETF가 대략 한 8%대 정도 좀 상승을 보였고요. 이외에 이제 중국 클린 에너지가 한 6% 정도, 그리고 밀 선물이 5%대 가량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바로 보죠. 네, 하락률 상위 키워드는 이제 운송, 중공업 정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체자산들 빼고 역시나 이제 리스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국내 상장된 이 천연가스 선물 ETF가 14% 정도 하락을 보였고요. 이게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원유도 역시나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국내 지수 추종 중에서는 이제 운송 관련된 산업이 5%대, 그다음에 중공업이 한 3%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동향까지 쭉 확인해 봤고요. 저희 마지막에 늘 시장 분위기에 대한 정리를 한마디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 주 주간 요약은 단기 반등에는 성공 정도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가 걸리네요. 네, 그렇죠. 지금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 어떤 이제 정도의 이제 축소를 이제 좀 약간 기대를 하면서 이제 시장은 좀 올라왔는데 이제 당장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좀 시장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당분간 이 지표 민감도가 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시장 좀 반등 흐름 좀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은 어느 정도 좀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별 이슈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ETF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매주 또 주간 이슈 통해서 ETF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은 또 영상 하단에 달아드리는 링크에 자료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윤 선생 ETF 교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